조용한 사직이란 신조어를 알게 됐다면서 짧은 영상을 올린 이 남성. 미국의 20대 엔지니어인데 그의 게시물 덕분에 조용한 사직이라는 신조어가 전 세계 청년 세대 사이에 조용한 사직. 2022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MZ세대를 필두로 하여서 이슈화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단어를 접했을 때 퇴사할 때 말라하는 것이 싫어서 조용히 퇴사한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조용한 사직이란 직장을 그만두진 않지만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 일하고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노동 방식을 뜻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할 일은 하겠지만 야근은 하지 않겠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비슷한 것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월급 루팡입니다. 월급 루팡은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직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는 업무가 없는데도 바쁜 척하고 업무 시간에 다른 일하고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은 성실히 한다 차원에서는 조용한 사직은 맞지만 월급 루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야근 등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두 케이스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모두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와 그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여태까지 회사의 문제였던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과 특히 임원들은 이것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규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사 담당자의 시각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하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24시간 중에 8시간은 잠을 청하고 8시간은 회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8시간이 남았습니다. 통근 시간은요? 회사에서 휴게 시간 1시간은요? 이런 건 일단 제외하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나의 하루에 3분의 1은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즉, 업무 시간만큼의 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세대는 이 시간에 주로 야근을 하거나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주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배들도 술에서 당구로, 당구에서 골프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변화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회사 밖에서의 활동이 큰 영향가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52시간 근무제에 이런 제한이 없던 것도 맞지만 회사에서 나의 시간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에게도 이득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장은 야근 열심히 하니까 연말에 평가 잘 챙겨줘야지. 김 차장은 항상 술자리에서도 남아있으니까 이번에 승진시켜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질비하였고 또한 그것이 먹히는 문화였습니다. 그렇기에 직원 입장에서도 그러한 행동들이 영향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의 산업 변화는 이직시장의 규모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열티 있는 신입에서 능력 있는 사원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에서 별을 달게 되는 임원의 비중은 시대를 초월하더라도 많아야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별 따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성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하여서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간단히 하면 내가 적절한 인풋으로 좋은 아웃풋이 나왔다면 이에 동기부여되어서 다음에는 더 많은 인풋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아웃풋도 더 증가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내가 인풋을 많이 했음에도 아웃풋이 적다면 인풋을 더 많이 하여서 아웃풋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풋을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조용한 사직과 월급 루팡과 결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얻을 것이 적거나 한정적이라고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풋을 아예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조용한 사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8시간의 여유시간 동안 나는 회사에 무엇을 더 투입하여
평가나 승진을 얻는다기보다는 자기 개발을 통한 몸값의 상승 혹은 부업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 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회사에서는 규정이나 나의 업무라는 틀이 정해져 있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할 수 없지만 회사 밖에서는 나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유연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통제받지 않는 자율성을 추구하는 MZ세대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태는 결국 선배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인지를 저울질하였고 MZ는 회사 밖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기업의 움직임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너가 충성하지 않는다고? 너 아니어도 여기서 일할 사람 줄 서 있어 라는 마인드로 사람을 비용처럼 생각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직원들과 예비 직원들에게 피해야 할 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여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MZ세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활용하여서 내가 선택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과 같이 나의 능력을 키워서 회사의 영향을 높이겠다 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변화와 대세를 빠르게 수용하는 것이 HR의 역할이고 이를 귀담아 주는 것이 임원의 역할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연말 인사 작업으로 일부 댓글 회신 늦었지만 저는 제가 운영하는 모든 채널의 댓글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주제로 다뤘으면 하는 것은 편하게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행복한 직장 생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